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사랑받고 있는 거, 눈치채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리브, 저자는 코노 유타카, 옮기니는 최은지님입니다. 이 책은 2024년 하반기 기대작 1위로 일본 SNS 화제의 모험 판타지, 로맨스 소설이에요. 현재 영상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해도 나는 널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는 귀합니다. 특히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소설 속 두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랑의 힘을 일깨우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소설 속 두 주인공은 천년의 생을 겪는 동안 농민이었다가 상인이었다가 화가도 되었고 때로는 음악가이기도 죄인이기도 새나 물고기, 벌레나 잡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상대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긴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서로를 사랑해왔습니다. 이 책에는 코노 유타카 작가의 특기,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기가 이 소설에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면모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또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현실에서 놓치고 있었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작고 평범한 존재들이 그려내는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도파민 폭발, 올해 최고의 반전 로맨스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번 생에도 너와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질투한 신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영원한 윤회의 굴레 속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프롤로그. 우선 모리야시 쇼코를 소개하겠다. 그녀는 내 룸메이트이자 아르바이트 선배다. 24살, 고베시 거주. 키는 큰 편이고 외모는 중성적인 느낌의 미인. 윤기 나는 흑발에 볼륨 있는 쇼트 커트는 통통 튀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액세서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깔끔한 스타일의 옷을 선호한다. 활동하는 낮에는 렌즈를 끼고 자기 전에는 빨간 안경을 쓴다. 독서는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 정도. 심야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고 샤워하며 오래된 록밴드의 노래를 열창하기도 한다. 취미는 맛있는 거 먹기, 퍼즐, B급 공포 영화 감상, 특기를 물었더니 흥미로운 분야라며 뭐든 잘할 수 있지라고. 뱀을 싫어하고
추위를 많이 타며 지도를 잘 못 읽는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각만으로 찾아가는 버릇이 원인이다. 그녀는 카레를 좋아한다. 특히 우리가 일하는 고스쪽 카레의 대표 메뉴인 스페셜 치킨 카레를 사랑한다. 내가 그녀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게 된 계기 역시 카레에 대한 그녀의 극찬 때문이다. 쇼코가 사랑하는 건 어디까지나 카레를 먹는 행동일 뿐 만드는 법에는 관심이 없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부업일 뿐이다. 그녀의 진짜 직업은 바로 나와 쇼코가 의뢰인과 공급자의 관계가 된 것은 보름달이 가을의 정취를 가득 뿜기 시작한 9월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의 낮은 테이블 앞에 마주하고 앉아 칠레산 젖과 화이트 와인으로 저녁 반주를 즐기고 있었다. 내가 대충 이것저것 섞어 만든 안주는 계란말이, 데친토, 구워서 생강 간장으로 양념을 한 유부튀김으로 일본주에나 어울릴만한 메뉴들이었지만 화이트 와인과도 나름 잘 어울렸다. 잘 어울린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는 대단한 미각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일 뿐. 쇼코와 함께 한 병에 720엔짜리 와인을 칭송하고 있는 사이 대화 주제는 점점 고급 와인을 공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우리는 고주망태의 망언을 변명삼아 저 멀리 셀럽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터무니없이 비싼 와인에 대해 근본 없는 험담을 늘어놓았다. 흥분한 쇼코가 당당하게 단언했다. 애당초 아무리 비싼 와인이라도 따뜻한 코코아보다 맛있는 건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저렴하고 맛있는 와인에게도 미안한 말이었지만 와인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처음 코코아를 마셨을 때 나도 엄청 감동했어요. 나의 동의에 쇼코는 와인을 마시면서 미소 지었다. 좋네. 그런 거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역시 뭐든지 처음이 가장 감동적이야. 감동은 기억해 두는 편이 좋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기억 안 나. 유치원 다닐 때였겠지? 마일로는 코코아인가? 글쎄요. 카페에서 코코아를 주문했는데 마일로가 나와도 괜찮아요? 마일로 정도면 뭐 그래도? 어머? 마음이 넓네? 맛있잖아. 언제 처음 마셨어? 마일로? 마일로든 코코아든. 코코아라면 90년 전이요? 그렇구나. 슈아 시대구나 하고 쇼코는 말했다. 난 올해 23살이 되었다. 쇼코보다 1살 아래. 그렇지만 이건 이번 생의 부모에게서 오카다라는 성과 아니라는 이름을 받은 이 육체의 나이일 뿐이다. 정신적으로는 1000년 정도 살아왔다. 나의 이 말이 레이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1000년 전 해이한 시대에 사랑에 빠진 한 쌍의 남녀가 사이좋게 손을 맞잡고 죽었다. 사이는 익사였지만 사고도 동반 자살도 아니다. 구태여 이유를 꼽자면 천벌이다. 무레신은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나 여자는 무레신이 아닌 사랑하는 인간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자 했다.
이에 화가 난 신은 강을 범람시켰다. 남자는 거대한 용처럼 너울대며 난폭하게 흐르는 강에 빨려 들어가 이리저리 휘둘렸고, 이를 본 여자는 남자를 구하러 뛰어들어 함께 목숨을 잃었다. 나란히 손을 잡고 죽은 두 사람을 보며 물의 신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뭐야, 이깟 하찮은 일로 죽어버리다니. 사랑은 다 가짜야. 꿈이고 허상이라고. 난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봐왔지만 진정한 사랑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의 신 입장에서는 여자에게 차인 마음에 남자를 혼내줄 요량이었겠지만, 여자까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질투와 후회로 당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영혼에 저주와 같은 희망과 같은 저주를 걸었다. 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물의 흐름은 윤회와 통하지. 천년이든 만년이든 두 사람 모두 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몇 번이고 인연이 닿겠지만 너희들이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찰나의 사랑이 사라질 때까지 한없이 이어지는 생의 감옥 안으로 내가 너희를 가둘 것이다. 윤회 전생의 시작이었다. 물의 신 말대로 남자와 여자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다. 살아서는 죽고 죽어서는 살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인 반복 속에서 절대 이어지지 않았다. 영원히 반복되는 미완성의 사랑이 갇혀버렸다. 두 사람의 생에는 규칙이 있다. 남자는 다시 태어날 때마다 윤회를 잊어버리지만 다시 태어난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 기억이 돌아온다. 여자는 반대로 윤회를 기억한 채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난 남자를 사랑하는 순간 모든 기억을 잃는다. 두 사람은 모든 시대를 살아왔고 또 죽어왔다. 농민이었다가 상인이었다가 화가도 되었고, 때로는 음악가이기도 죄인이기도 했고, 짐승이 되기도 새나 물고기, 벌레나 잡초로 살면서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해왔다. 저쪽은 이쪽을 기억한 채 태어나고 이쪽은 저쪽을 잊은 채 살아간다. 그리고 이쪽은 저쪽을 기억하고 그 무렵 저쪽은 이쪽을 잊는다. 나선형의 형태로 이어진 이 운명의 시간은 어느새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헤이세이에 태어나 레이와를 살아가는 나는 천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연히 쇼코도 믿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세상은 설렘으로 가득하니까 하고 웃으면서 와인에서 파생된 코코아 토크를 이어가는 사이, 그럼 술 좀 깰 겸 코코 하나 한 잔? 이라는 말로 한 달락 자리를 정리하고 달구경을 핑계삼아 편의점까지 걷기로 했다. 취기에 비틀거리는 건 아니었지만 쇼코가 조금 불안정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한 발짝 내민찍고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대로 현관까지 뛰어올라 물러난 뒤 울먹이는 눈동자로 이쪽을 바라봤다. 큰일 났어. 갇혀버렸어. 그렇다고는 해도 문은 열려있으니 갇힌 건 아니다. 내가 앞을 바라보자 문 너머 통로에 하얀 끈이 떨어져 있었다. 끈은 사람 손가락만한 굵기에 길이는 대략 20cm 정도 되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흰뱀으로 몸통의 중간 부분이 온폭되어 있었다. 아마 쇼코가 밟은 부분 같았다. 괜찮습니까? 말을 걸자 흰뱀은 매끈하게 움직이며 머리를 들었다.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신체 따위는 있으나 마나니까요. 내 뒤에 숨은 쇼코가 말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쇼코 쪽으로 몸을 돌려 급하게 설명했다. 이쪽은 신입니다. 이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코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쳐 말했다. 흰뱀 가코씨입니다. 온화한 분이시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구렁이보다 안전합니다. 가코씨가 꾸벅 고개를 숙이자 뱀을 무서워하는 쇼코도 내 등 뒤에 숨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가코씨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나요? 내가 묻자 흰뱀씨는 수려한 동작으로 둥글게 몸을 말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화신을 되찾아서 한번 인사를 하러 와야겠다 싶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잘 찾아오셨네요. 이와노 오카미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서서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 집에 들어오시라고 청하려는데 역시나 쇼코가 싫어할 것 같았다. 이런 내 마음을 눈친 챈 가코씨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가시려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타났으니 분명 곧 다른 쪽도. 네, 잘 알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저는 잠시 와카이로 메노미 고토님 밑에 머물 예정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깊게 머리를 숙였다. 감았던 눈을 뜨자 이미 가코씨는 없었다. 뒤에 있던 쇼코가 말했다. 지금 뭐야? 정말 신이야? 물론입니다. 뱀이 말을 하는데 신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가? 나 지금 신이랑 만난 거야? 세상은 정말 설렘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렇게 말하고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무서워하는 뱀이 눈앞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선은 만족한 듯 했다. 나는 스니커즈에 발을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그럼 다시 코코 하나 사러 갈까요? 아, 맞다. 그 얘기 중이었지? 그런데 쇼코에게 하나 부탁할 게 생겼어요.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말할 생각이었지만 가코씨가 나타났다는 것은 서두르라는 징조였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뭔데? 자세한 이야기는 코코아 마시면서 하겠지만 우선 갖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과 신의 영역을 넘나들고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과 욕망이 뒤섞인 그렇지만 배경의 스케일에 비해 상당히 조촐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시작은커녕 이미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건 1000년 전에 태어나 긴 시간을 지나 결말에 다다른 어떤 사랑의 후일담일 것이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난 후 성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듯 카구야 공주가 달로 떠난 뒤 달구경의 한 장면을 그린 듯한 누군가의 눈에는 파란만장하게 보이고
또 다른 누군가 눈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그저 일상의 이야기다. 한 권의 책을 둘러싼 소소한 이야기가 다음 전개로 이어지는 것 대략 3개월 후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9월 잘 시작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9월엔 더 행복한 일만 함께 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